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현재 상황, 그리고, 이후 흐름들에 대한 얘기들,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오늘도 이번 주까지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3월 11일 양일간 이틀간만 받습니다. 이벤트가 있고요. 이 이벤트는 VIP방 이벤트 그리고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이벤트가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아마 요즘 시장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도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다만 이 어려운 구간에서 어떤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이 시장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낼 수 있느냐 그런 여부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아마 혼자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다른 검증되지 않은 곳과도 아마 조금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이라든지 상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우리 시장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블링컨 그 국무장관의 이 러시아산 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 수출 수입 금지 조치에 관련된 얘기, 이 부분을 바로 받아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 쪽에서 또 받침을 해주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제재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미국 쪽에서 일단 유럽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이 중단, 금지 이 부분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러시아산 원유까지 금지를 시키게 되면 현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은 여기 석유 수출에서는 빠지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독자적인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을 하락시켰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원유 가격 상승에 그다음에 희귀금속이나 비철금속 가격들 급등, 밀 등의 이 곡물 가격 급등, 이런 원자재 가격, 상품 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이거 이렇게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라는 쪽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했고, 이제 여기에 에그플레이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곡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 시장에 어제 전일 반영이 일정 이상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 러시아산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일단 제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 계속 이 제재를 가했었던 베네수엘라 쪽에도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에도 증산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베네수엘라 쪽은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그동안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하면서 그 관계 등을 고려했었을 때 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3차 협상 결국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어떤 협상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일 정도 선까지 해서 다시 이 4차 협상의 가능성 얘기들이 지금 나온 상태고 예정이 일단 공고는 된 상태입니다. 얘기는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 터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 3자 외무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제 또는 오늘 정도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는,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바닥을 조금 잡아주다가 다음 주 이 중순을 전후해서 아마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쪽의 얘기를 지금 계속 연일 드리고 있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4차 협상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아직 지금 뭐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낮은 상태이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일단 1차, 2차, 3차 그리고 이번 4차까지 만약에 이제 내일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협상의 어떤 텀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뭔가 얘기를 통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터키에서 이번에 열리게 될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공연하게 얘기들은 있었지만 러시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없었는데, 일단 한 언론에 의하면 크렘린궁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이 블록에도 가입되지 않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고 돈바스 지역은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 둘. 여기서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젤렌스키 정부의 이 붕괴, 그러니까 교체, 친러 정권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일단 지금 이 얘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된다면 일시 중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허들이 하나 일단 살짝 내려갔죠. 수면 아래로 일단 내려갔죠. 젤렌스키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수면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조금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1인치도 못 내준다. 지금 이 기조는 아직까지 굳건합니다. 물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굳건합니다. 러시아 역시 지금 이 부분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번 전쟁에 처음 시작할 때의 메인 명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어떤 밀고 땡기고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단 대안을 하나 또 내놨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우크라이나까지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체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 라는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 얘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러시아가 받을지 여부 하나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들이 나온 이후에 오늘 3차 협상이 있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4차 협상을 내일 한다. 뭔가 이쪽에서의 이 진전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물론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러시아 쪽에서 3차 협상 이후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측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일단 제시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얘기는 됐고 갖고 가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부분을 갖고 가서 확인을 한 후 다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뭐 가능성이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조금은 지금 뭐 주변에서 요즘 뉴스들 나오는 거 보시면 저희 정기구독방에 계속 올려드립니다만 뉴스들 보시면 러시아도 지금 계속해서 버티기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다만 공산주의 국가고 푸틴의 어떤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국민들 경제가 다 무너지고 죽는다 그래도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 생명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는 없다는 거죠. 무라도 썩은 무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썩은 물을 줄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그 썩은 물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동안 이런 얘기가 우리 뭐 언론 쪽에서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당사국 사이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뭔가 끝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이제 그 부분 하나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는데 뭐 한번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유럽은 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고 미국도 어제 시작은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뭐 이후에 그 아까 이 영상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인들 많은 몇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하락 마감하면서 전 저점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단기 낙폭이 상당히 지금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열려있긴 전 저점까지 열려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의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이고요. 아직은 암흑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건 맞는데 조금씩 빛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전쟁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간 상황들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쟁이 한 달 이내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거고요. 가격들 지금 빠르게 내려오면서 여파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 부분 아마 이건 제가 이전에 강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에서 신냉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 이건 일전에 강의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시장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전쟁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리가 조금 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장전에도 말씀을 저희 방에서는 드렸었는데 하락 출발 이후에 바닥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 있다. 오늘 바닥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나와야 한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닥을 조금 뭐 위에서 다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일단은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이렇게까지 내리는 게 조금 사실 맞지 않는 내용이었고 오늘 그에 따라서 좀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시가에 대비해서는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SCI 러시아 지수 퇴출 이 부분에서 리밸런싱이 우리나라는 오늘 마감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내일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3월 10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우리 쪽도 MSCI의 어떤 우호적인 수급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조금씩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러시아에 묶인 자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자금의 크기, 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선현물 올 매도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9시, 10시죠. 10시쯤을 기준으로 해서부터는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선물,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다. 그 바람에 지금 요렇게 지금 반등이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 요때에 반등이 나왔을 요때보다는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둔화되고 있다. 지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일단은 아무래도 희귀금속이나 비철금속 섹터들 움직임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중국이 대안으로 조금 나오면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도 지금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게임 섹터들 지금 올라옵니다. 아침에 인터넷 섹터 대표주들 밀려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그러면서 지금 게임 섹터들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하락을 주도하는 상황이 오늘도 하락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부터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기는 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LG 이노텍, S-오일,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HMM, SK 하이닉스, 네이버, 두산중공업, 포스코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JYP 엔터, 에코프로, SM, 시젠, 일진파워,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심텍,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 좀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는 현대바이오나 에코프로비엠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어제나 오늘 정도의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결국은 저는 여기를 저점으로 봤으면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강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추후에 또 뭐 알려지지 않은 또 새로운 돌발 악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서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요 정도 상태 정도는 조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윗꼬리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요렇게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후에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 소위 얘기하는 내마녀의 날 변동성이 매우 큰 날이잖아요. 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요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의 움직임 상태, 그다음에 콜, 풋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요번에는 조금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 조금은 더 우호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MSCI 그리고 수급상에서의 목요일 날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렇다면 목요일 날 정도에서는 이번에 이 러우 회담, 그러니까 우러 회담과 그리고 10일 날 있게 될 어떤 그 외무장관 회담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결에 대한 조짐 정도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장은 다음 주 정도 선부터는 바닥을 잡고 서서히 조금씩 이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흐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목금에 이제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